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수정 수석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유탁 연구위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 상황이 거시경제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경제 전망에 있어서 코로나가 중요한 변수로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코로나가 경제 여건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코로나 확산 여부가 중요했다면 내년부터는 위드 코로나, 즉 방역체계 전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백신 완료율이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70%, 성인 기준으로는 80%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방역조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역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됨에 따라서 내수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이 정책 엄격성 지수라는 것은 정부의 방역조치 강도를 의미하는데요. 방역조치 강도와 서비스업 생산의 역이관계, 즉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될수록 서비스업 생산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위드 코로나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는 소비심리 개선과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민간 소비와 서비스업 회복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위기 기간 중에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정부 정책도 경기 여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정부 정책이 경기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서 유례 없는 대규모 재정 확대랑 통화 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역대급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6차례 추경을 편성하였고 그 규모만 115조 원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해 경기 하강을 억제하고 경기 회복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정부는 6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모는 축소되고요. 금년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비교할 경우에는 내년 정부 지출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장 견인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통화정책의 경우에도 이미 금년 하반기부터 정책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 상승이라든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등은 경기 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최근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누중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가계부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2013년부터 저금리 기조랑 주택 매매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레버리지 투자가도 맞물리면서 증가세가 더 확대된 모습을 보면서 국내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는 가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소득 수준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금융당국의 원리금 분할 상환 유도 정책도 맞물리면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계부채 증가는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서 가계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가계부채 누중이 심화될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 같이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와 금융 불균형 축적 등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가계부채 증가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가계 소비가 얼마나 하락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부채 리스크 우려가 증대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누중에 따른 소비 위축이라든가 경기 여건 악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수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년 수출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출 호조입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신성장, 유망 품목들이 경쟁력 제고 등을 감안할 때 수출 증가세는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통관 수출은 30%에 가까운 상당히 견조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통관 수출을 수출 물량과 수출 물가로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출 물가의 높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통관 수출 증가세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요국의 경기 회복력이 다소 약화되면서 수출 물량도 올해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수출 물가 역시 유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반도체 가격 상승률도 둔화되면서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급등에 따른 역기조 효과 속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 고점 통과 가능성과 수출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수출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망 수치를 통한 종합적인 설명과 함께 주목해야 할 체크 포인트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키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전망 수치와 함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국내 경제는 방역체계 전환 속에 내수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정과 통화 등 정책 지원이 축소되고 수출 경기가 둔화되면서 성장 모멘텀은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GDP 성장률은 금년보다 둔화된 2.8%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는 위드 코로나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개선된 3.3%를 전망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위험에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부진했던 건설 투자는 건설 수주 증가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2.7%로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디지털과 그린 관련 투자 증가세는 유지되겠지만 자본 조달 비용 상승과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증가율은 3% 내외로 둔화될 것 같습니다. 금년 급등했던 수출 증가율은 주요국의 경기 고점 통과 가능성과 수출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2%대로 큰 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금년 급등에 따른 역기조 효과와 국제 유가 안정 가능성 등으로 1%대 중후반으로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좀 안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수요 측 압력이 올해보다는 완화될 것이고 미국과 오펙과 같은 주요 산유국의 원유 공급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 회복 여부 및 인플레이션 논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리스크, 국내 가계부채 누증 위험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